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제자 중에서 영어를 엄청나게 빠른 시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높은 점수까지 올렸던 학생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는 지금 현직 영어 강사입니다.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하다가 학교가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학원가로 나와서 지금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명 공개를 해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기도 해요. 이 일은 이제 제가 예전에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일입니다. 기숙학원은 보통 서울에는 없잖아요. 기숙학원은 좀 공기 맑은 데 있는 거 아시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유명한 학원의 기숙학원, 직영 기숙학원에서 근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숙학원에 가면 재밌는 게 학생들이 선생님 집에 가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거기 묶여 있는데 바깥 사람애가 볼 수 있는 게 학원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한 11시, 12시까지 선생님 붙잡아 놓고서 막 질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나면 고3들하고 이제 재수생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고3들은 수업을 하고 나면 집으로 가요. 고3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그냥 자기 놀러 갑니다. 휴대폰을 하거나. 근데 재수생들은요, 쉬는 시간에 질문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3과 재수생이 본질적으로 다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태도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재수학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유난히 질문이 많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에는 철사줄을 두르고 교정기 두르고 있었던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그 당시에는 성적이 어땠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원 강사가 되면서 제 밑에 와서 잠깐 보조 강사로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이제 고3 때까지 엄청나게 놀았대요. 고3 때까지 엄청 놀고, 이제 나는 그냥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로 나갔는데, 이 고졸에 대한 무시, 이런 걸 많이 경험했나 봐요. 고졸에 대한 무시,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 필요성,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 대학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기숙학원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성적이 그냥 9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9등급이라고 하면요, 진짜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라고 합니다. 요즘에 전문용어로. 베이스가 없는 노베인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나마 이제 학원을 잘 선택했는데 학원에서 강제로다가 막 어휘 같은 거 암기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어휘책이 있어요. 지금도 고등학생들 많이 보는 어휘책이 있는데 나중에 또 어휘책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아무 어휘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휘책을 가지고 이 학생이 암기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단어장을 한 번 외우면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외운 거는 외운 게 아닙니다. 한 번 외운 거는 망각을 위한 작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외워서는 절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십 번 반복을 해야지만 외워져요.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암기예요. 영어 강사인데 제가 암기를 제일 못합니다. 사람들 이름 외우는 거 정말 못해요. 근데 사람 이름 외우는 게 단어 암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어렸을 때 친구들 이름을 일부러 외우셨나요? 저는 김철수야. 쟤는 김철수야.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써야지. 김철수 30번씩 써야지. 이러면서 외우지 않았을 겁니다. 맨날 보면 김철수구나. 김철수구나. 계속 주변에서 김철수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김철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반복을 통해서 암기하셨을 거예요. 특히 반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출석 부르시면 누구? 김철수, 허한나, 누구누구 계속해서 부르시면 그 반복을 통해서 한 달이면 자연스럽게 외웠을 거예요. 어휘는 사실 그렇게 암기하는 게 맞습니다. 막 수십 번 막 써가지고 외우는 거, 이거는 그 순간에는 암기가 되지만 사실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
단어 암기할 때 그렇게 외우거든요. 단어 시험 볼 것만 막 죽으라고 반복해요. 근데 그건 그 다음날 시험은 맞추지만 그게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거는 공부하는 척한 거지 공부한 게 아닌 겁니다. 이 학생이 했던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학생은 단어장을 정말 여러 번 반복했어요. 얼마를 반복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겁니다. 우리가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튀어나온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 읽었습니다. 1000번을 단어장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단어를 딱 얘기하는 순간에 그 단어장에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이렇게 써있는 거 다 나옵니다. 예문까지 줄줄 나와요. 그 학생은 그렇게 단어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를 단어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구문이라는 걸 공부한 겁니다. 이제 구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무진장 많아요. 심지어 구문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구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구문이라는 것이 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구문은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텍스라고 하는 것이 구문이 뭐냐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하고 구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grammar라고 하는 문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큰 틀이고요. 그 틀 안에 하부로다가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단어라든지 뭐 형태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부분의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문장 문법이라고 해서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성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텍스를 쉽게 얘기하면 구문이를 쉽게 얘기하면 문장 문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문법이라는 거하고 어휘하고 이게 세트를 이루면 해석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배운 것은 그 구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휘는 지 혼자 외웠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거죠. 구문과 어휘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 돼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영어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로 실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영어에서 무엇을 해야 점수가 오를지를 알 수 있어요. 영어 수능 문제가 영어 지문이 아니라 국어로다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문이 국어로 출제가 되고 선지도 국어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한 70%는 1등급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짧은 글짓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거야 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상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해석만 정확해지면 아까 제 제자의 이야기처럼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 학생 수능에서 90점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90점대 2등급이었을 텐데 지금 절대평가 시절에는 90점대면 1등급입니다. 그 학생은 1등급 맞은 거예요. 이게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9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간 거. 연역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학생이 그렇게 연역적인 학습을 통해서 수능에서 90점대를 맞았지만 그 당시에 영어 회화가 됐을까? 아니죠. 영어 회화는 안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랍적인 학습을 했어야지만 영어 회화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제가 이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은 선생님이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1000번을 보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1000번 본 적 없습니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100번이라도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단어장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어휘는 학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단어장을 한 10종류를 사가지고 10종류를 100번씩 보면 어떨까요? 단어장이 갖고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단어장이 갖고 있는 폐해 때문에 단어장은 딱 한 권만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그 이상을 학습하게 되면 단어장도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어장의 학습을 통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단어장 학습의 피해를 보충하는 또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 분명히 단어장 한두 개를 보고 있을 거고요. 그것만 보면 이제 어휘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단어장이 아이들의 영어의 발목을 잡는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잊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궁금하시죠? 연속극처럼 드라마처럼 궁금증을 유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